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어깨 건강 지킴이 김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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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김철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네, 세월이 이제 또 흐르고 흐를수록 우리 몸도 좀 낡고 또 이제 손상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 계속 지내면서 네. 이제 환자분들을 계속해서 뵙다 보니까 이 세월 앞에 장사 없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장사같이 생겼는데 장사같이 생긴 저도 나이가 한 70세가 되면은 아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될 겁니다. 어깨는 저희 몸에서 이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이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이 퇴행성 질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따라서 어깨가 이 퇴행성 질환의 대표격인 그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깨가요, 굉장히 많은 이 근육이 뭉쳐 있어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던데 어깨 근육이 하나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네. 회전근개는 이제 어깨의 중요한 4가지 힘줄을 말하고요.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절와라는 이 뼈에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 유팔뼈를 압착해주는 이런 안정화 작용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힘줄이 있다 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 어깨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회전근개 하나하나를 좀 보면 저 그림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앞에 붙어 있는 힘줄이 이제 견갑하건 네. 또는 견갑하근, 근육 이름 견갑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힘줄이 수축을 하게 되면 네. 이 방향 그대로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을 앞으로. 이렇게 네. 내회전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힘줄 2개가 극하근, 소원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힘줄이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을 이렇게 외회전을 하게 됩니다. 밖으로. 네. 예. 그리고 가장 좀 잘 끊어지는 힘줄이 위에 있는 힘줄인 요 극상건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요 극상건은 요 상태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을 이렇게 팔이 위로 올라가고. 올리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외래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파열이 됐어요 하면 파열이 뭐 찢어졌어요랑 같은 말인가요? 끊어진 건가요? 하시는데 네네. 모두 동의어고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는 뭐 외상에 의해서만 끊어졌다고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퇴행성으로 즉 늙어서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번 파열이 시작되면 저절로는 붙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쓰고 많이 쓰다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치료는 일단 봉합을 해야겠네요. 끊어진 걸. 맞습니다.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아물지는 않죠. 그 회전근개 파열은 점점 이렇게 심하게 진행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은 극상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던 힘줄이 한 6mm 정도 평균적으로 내측으로 안쪽으로 퇴축되는 등의 이 파열의 범위와 크기가 이렇게 광범위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안으로 너무 이제 많이 퇴축이 되거나 말려 들어간 경우에는 못 꿰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어. 그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네.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봉합해주지 못하고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로 좀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란 저 PPT를 보시면 이제 가장 흔하게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리는 게 환자분들도 또는 시청자분들도 알아주면 좋은 게 그 완전 파열된 힘줄이 2개 이상일 때로 네. 가장 흔하게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깨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힘줄이 붙어 있지 않아서 이 상완 골두라고 하는 요 부위가 네. 최소 67% 이상이 노출되고 찢어진 힘줄이 이 앞에서 봤을 때는 관절와라고 하는 요쪽 뼈, 요쪽까지 퇴축된
것으로 좀 더 자세하게는 정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이렇게 파열 범위가 클수록 봉합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도 저희는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더 들어볼게요. 이 PPT 좀 보시면 그래서 회전근개는 이 고무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네. 늘어나는데 고무줄도 이제 당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끊어지죠. 그쵸. 그래서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열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해지면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이 수술 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킬들을 씁니다. 그래서 광범위 파열이라 그래서 모두 막 이렇게 봉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는 수술을 할 때 이제 힘줄들을 잘 늘어나고 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줄이 원래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제 위치에 장력을 많이 받지 않고 당겨와져서 이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 정도로 좀 끊어지지 않게 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하고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전근개가 좀 파열이 됐다,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일단은 아까도 여기 상완 골두라고 한 부위, 저 PPT 좀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쪽에. 네. 저 옆에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저 빨간 부위가 주로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이제 통증의 범위인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를 어깨라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좀 작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좀 이 전 외측 부위에 좀 이렇게 넓게 여기 삼각근이라고 하죠. 우리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볼록하게 감싸는 요 삼각근이라는 근육을 네. 남자분들이 이제 어깨뽕이라고 하고 그 근육 전반에 걸쳐서 네. 좀 통증을 아. 날카롭고 찌르게 좀 호소하게 됩니다. 또 밤이 되면은 이 상완골이라는 이 위팔 뼈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게 되는데 네. 이 중력의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누워 있게 되면은 이 견봉, 이 위에 천장뼈를 견봉이라고 합니다. 이 뼈와 아래 상완골 사이에 견봉하 공간이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져서 주무시려다가 이렇게 뒤치적거리다가 이제 깨게 되는 야간통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통. 예. 네. 그리고 어깨를 회전시키는 힘줄이 아무래도 끊어지게 되니까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되고요. 여러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플랫폼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오십견이랑은 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이제 팔을 올렸을 때는 잘 올라가나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는 힘도 빠지고 아프기 때문에 좀 스스로는 팔을 올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좀 표기해 놨듯이 환자분들께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신체 검진이 있는데 네네. 이런 팔 떨어뜨림 징후라든지 가성마비 그리고 외회전 지연 징후 이런 것들은 이제 광범위 또는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봐야 될 만한 신체 검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네.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하셔서 내가 정말로 굉장히 큰 회전근개 파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은 분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닌지 조금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저기 어머. 이제 팔 떨어뜨림 징후입니다. 환자분 이제 팔을 유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뜨리시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특히 극상건 파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쪽 유지를 반대쪽 못하고, 팔은 유지하고 네. 계신데 유지를 못하고 떨어뜨리고 계시죠. 한쪽에만 이제 파열이 있는 네, 경우네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예. 굉장히 심한 극상건 파열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가성마비입니다. 네. 저런 경우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네. 그냥 못 움직이시는. 네, 왼쪽 팔은 지금 팔을 잘 올리시죠. 네. 근데 이제 환측 아픈 쪽을 보시면 아유. 지금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팔을 90도 이상 못 올리십니다. 저희가 신경학적인 문제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거를 진성마비, 진짜로 마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저렇게 힘줄, 즉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심해서 능동적으로 팔을 올릴 수 없는 상태를 가성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팔은
네, 올리시나 올라갈 수 있는데 오른쪽 팔은 예. 이렇게 올리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마비 증상이 있을 때도 회전근개 파열을 네. 좀 의심을 맞습니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좀 요거 좀 어깨가 불편했는데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지금 이런 모습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예, 미리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뭐죠? 야, 외전 지연 징후는 네. 팔을 저렇게 옆구리에 붙이고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저 왼쪽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외회전을 90도 시킵니다. 바깥쪽으로 네, 외회전을. 네, 네.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바깥쪽으로 외회전한 상태를 왼쪽 팔은 저렇게 유지를 잘 하시나 지금 오른쪽 팔은 아이고. 외회전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툭 떨구시고 외회전 상태를 유지를 못하시고 저렇게 떨구는 저 상태 저거를 이제 외회전 지연 징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런 상태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뒤쪽 힘줄 이 뒤에 있는 극하건과 소원건이라는 그 근육이? 뒤쪽 회전근개가 예.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회전을 유지를 못하고 잡아준 힘줄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팔 떨어뜨림 징후, 또 가성마비, 그리고 외회전 지연 징후 이런 징후들이 있을 경우에는 회전 근개 파열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번 집에서도 혹시라도 어깨가 좀 불편했는데 이게 회전 근개 파열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이런 동작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어느 정도는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도 좀 미리 알 수 있나요? 어떤 증상들이 그럼요. 있을 때? 그 환자분께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봉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수술 전에 미리 꼭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력을 청취하고 방금처럼 신체 검진을 해보고 네. 또 영상 검사, 엑스레이, 또 정밀 검사인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의 연세, 방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가성마비 여부, 팔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의 여부, 그리고 그 힘줄 파열의 범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측 외측으로 끊어졌는지, 또 전상방으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어깨의 지붕뼈인 견봉과 저기 엑스레이상 보이는 상완골 요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파열되고 남은 힘줄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근육이 어느 정도 쪼그라들었는지, 또 근육의 마블링. 우리 뭐 소고기는 마블링 많은 게 맛있지만 우리 사람의 근육은 이 마블링이 많고 이러면 굉장히 지방이 많이 낀 거거든요. 그럼 네. 좋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봐서 봉합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예측하고 수술 계획을 수립을 꼭 해야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 보시면 예, 이제 봉합이 가능한 네.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또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 여러 논문을 토대로 그 계산식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화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봉합 가능성을 저렇게 수치화를 좀 했습니다. 요거는 저렇게 뭐 얼마나 전상방으로 얼마나 힘줄이 끊어졌는지, 내외측으로 얼마나 끊어졌는지, 힘줄 남은 길이가 얼마인지, 지방 변성 정도, 근육 위축 정도 이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지금 저렇게 뭐 21.2% 정도의 봉합 성공률을 보여준다라는 네. 예시를 그냥 들어놓은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의 조금 그 맹점은 다른 회전근개는 지금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수식화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은 없고 극상건, 즉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 힘줄만 조금 저렇게 수식화해서 조금 봉합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다 네. 정도만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봉합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PPT 보여주시면 네. 네. 봉합이 불가능하고 또는 광범위한 그런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로는 일단은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이 파열 범위가 크고 또 봉합이 불가능해서 엄청나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다 하더라도 통증이 좀 경미하시다든지 아니면 활동성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또는 수술이 너무 위험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 아니면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술적 치료 대부분이 조금은 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조금 수술 기법이 조금은 발전이 못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밑에 표기한 이 4가지 수술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은 많습니다만 이런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분 봉합술도 있고 인공관절도 있고 힘줄 이전술도 있고 상부 피막 재건술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난이도 수술의 영역에 속하나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을 했고 네. 또 대부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다들 손재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렇게 봉합 불가능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듣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병원에 내원하시면 네. 다들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광범위하게 파열이 됐을 때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또 어깨에 끊어진 어깨 힘줄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요즘 어깨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거 혹시 병원에 가봐야 되나 궁금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김철 원장님과 1:1로 건강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이미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 이제 아직 치료를 시작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그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는 50대 여성 환자분이시네요. 네. 근데 현재 통증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하신다면 그 어떤 그 진단의 도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료를 안 받으신 거를 보면은 아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그냥 의심이 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초음파라는 진단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극상거는 굉장히 진단의 그런 민감도가 높으나 이런 견갑하건이나 뒤에 소음건이나 이런 거는 진단의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정밀 검사, 그러니까 MRI를 좀 시행하셔서 만약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면 처음에는 주사 치료나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을 좀 시행을 하시고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제가 오늘 주제의 핵심인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니면 봉합 불가능한 상태로 가지 않는 네. 으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번 파열이 된 거는 저절로 붙지는 않으니까요. 더 크게 파열이 되기 전에 일단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치료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 남성분, 대학생이라고 하셨어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깨가 좀 뻣뻣하고 찌릿찌릿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하셨고요. 파스도 좀 써보셨고 근이완제도 써보셨다고 합니다. 아직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예. 네. 그 헬스를 좋아하시는 2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 팔을 이제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네. 이제 그 위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어깨 위에 천장을 담당하는 지붕뼈 견봉이랑 아래 상완골이 있으면 그 사이의 구조물들을 자꾸 괴롭히는 이제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이 모형을 좀 보시면 네네. 이제 올렸을 때 요 사이 구조물들이 위에 쪽 뼈 또는 이 뼈 밑에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이 견봉하고 요 오구 상완 인대라고 하는 요 뼈에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뭐 윤활낭염이라든지 아니면 극상건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걸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헬스를 하시되 하체만 좀 찢으시고 상체 운동을 조금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상체 운동을 좀 쉬어도 6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병원에 좀 방문해 주시고 이후에도 헬스를 할 때도 숄더 프레스 또 플라이 딥스 같은 운동을 좀 피하시고 네.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견갑골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뒤에 날개뼈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이 견갑골을 맞아요. 이 견갑골 근력 강화 운동을 잘 해주게 되면은 이 옆에 이 견봉이라는 뼈가 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충돌 증후군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는 네, 그런 20대는 운동도 뭐 지금. 특별히
예. 뭐 뼈를 갈거나 하는 수술을 예전에는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맞아요. 수술은 요즘 거의 사장됐고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을 좀 잠시 쉬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6주 정도 쉬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크고 심해서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라고 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진통제 이제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치료 목적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저희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분이신데 그러네요. 네.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 커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신 그 60대 남자분이신데 그 수술이 그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뭐 조금 수술이 이제 고난이도긴 하지만 네.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다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도 이따 제가 사례 다 보여드릴 거지만 네.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 한번 팔을 올려보세요. 팔을 올려보셨을 때 팔이 잘 올라가는 상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팔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팔도 잘 올라가는 가성마비가 없으시고 네. 또 통증이 경미하시다면 지켜보시다가 역행성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현재 통증이 심하시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환자분이 뭐 견갑하건이 많이 끊어지셨는지 봉합이 불가능한지 극상건이 봉합이 불가능한지 그쵸. 아니면 이 극하건이나 소원건이 봉합이 불가능한지를 알 수는 네. 없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치료 알고리즘을 좀 보신 다음에 가까운 병원에 좀 내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 주제와 딱 맞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치료 방법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저희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좀 나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네. 그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사례입니다. 이거는 네. 봉합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봉합이 가능했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사례인데 이제 그 5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제 MRI를 첫 번째 사례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MRI부터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MRI입니다. 저희가 네. 이제 정면에서 MRI를 좀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위쪽 회전근개, 그러니까 극상건이라는 힘줄이 원래는 여기 꺼멓게 이렇게 내려가서 요 대결절이라고 하는 뼈에 붙어야 됩니다. 네. 여기가 꺼멓게 내려가야 되는데 요 하얀 공간이 다 비어 있는 상태고 여기 이렇게 꺼멓게 있어야 되는 힘줄이 말려 들어가서 지금 꺼멓게 힘줄이 여기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요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를 내시경이랑 매칭을 해보면 요게 내시경 사진인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네. 요 내시경은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 이 지금 요 MRI 사진을 즉 옆에서 여기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시경은. 즉 여기 있는 이 뼈 부위가 이 부위고 여기 있는 이 힘줄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네. 저쪽 안쪽으로 지금 이만큼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 있는 힘줄을 제가 이제 수술을 시행할 때 이 누런색이 다 뼈인데 이 부위를 완전히 덮으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무줄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힘줄을 당겨서 꼬맬 때 힘줄의 장력을 즉 당겨지는 힘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힘줄이 다시 꼬매놔도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힘줄이 장력을 많이 안 받는 상태까지 이렇게 꼬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꼬맬 때 여기도 제가 골수 자극술을 같이 시행했다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 뼈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송송송 뚫어 놓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뚫어 놓게 되면 그리고 요 어차피 여기 봉합 나사라는 거 실뭉치를 박을 때도 구멍이 같이 뚫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여기 살짝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골수 줄기, 그러니까 골수 유래의 줄기 세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줄기 세포라는 거는 저희가 꼬매놓은 힘줄, 요거는 이제 뼈에 붙게 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데서 골수 유래 줄기 세포가 올라오면서 힘줄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6개월째 MRI를 보게 되면 제가 힘줄은 여기가 다 뼈인데 여기까지 꼬매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요 뼈 이 부위까지 전부 힘줄이 차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요게 골수 유래 줄기 세포들이 결국에는 힘줄로 분화돼서 잘 이렇게 생착된 게 보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 MRI와는 수술 후 6개월째 MRI가 다르네요. 확연하게 다른 거를 볼 수 네. 있고 이분이 제가 2주 전에 딱 만나 뵀는데 수술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오, 굉장히 팔 오래되셨네요. 잘 쓰고 이제 안 아프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MRI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데가 많으면 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진짜 여기시면 돼요. 우리 환자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병원 가셔서 MRI 네. 보실 때 하얀 게 안 좋다라고 물론 특정 이 신호 강도가 다 있거든요. 그쵸. 네, 예. 하얀 게 안 좋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절경 봉합술 그리고 또 골수 자극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볼 텐데요. 자, 이번엔 사례는 뭔가 네, 그림이 이것도 좀 이제 복잡해 보여요. 네, 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사례입니다.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재파열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회전근개 파열보다 많이 끊어질수록 다시 끊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합된 힘줄에다가 힘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 위에 이런 콜라겐. 이제 힘줄은 콜라겐이 굉장히 주된 기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진피를 꼬매준 힘줄 위에다가 덧대게 되면은 이 콜라겐이 결국에는 생착이 점점 되면서 네. 더욱더 힘줄 꼬매놓은 게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네. 6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도 이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사례신데 MRI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앞에서 본 MRI에서 힘줄이 이만큼이나 내측으로 퇴축돼 있고 하얗게. 옆에서 본 관절 내시경상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얀색이 이제 힘줄이고 이 하얀 힘줄이 원래는 이쪽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쪽 뼈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원래는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되고. 뼈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힘줄들을
장력을 너무 받지 않게 이 뼈 위치에 제가 꼬매 놓고 이 위에 이렇게 콜라겐 진피를 보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 환자분도 수술 후 6개월째 MRI를 찍었는데 이렇게 힘줄은 이렇게 뼈에 다 덮여 있고 위에 약간 진한 거 보이시죠? 네네. 요게 이제 콜라겐 진피가 생착된 모습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 환자분도 네. 지금 뭐 물론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고 네. 지인분이셨는데 좋습니다.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정도 이제 파열된 모양이나 파열된 부위, 상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치료 알고리즘은 이제 봉합이 불가능할 때, 방금 전 두 사례는 이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일 때였고, 네.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일 때 이제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이걸 네. 가져온 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이런 걸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필요도 없지만 네. 이렇게 저희 어깨 전문가들이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건너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봉합이 특별히 또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고 있다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또 끊어진 어깨 힘줄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좀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일단 궁금한 점 있다, 고민 있다라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봉합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회전근개 파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도 저희가 좀 만나봤는데요. 인공관절부터 또 어떤 경우에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깨도 인공관절을 좀 많이 하나 봐요?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행성이라는 말이 붙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위팔뼈, 상완골의 여기가 이제 볼록한데 기구를 삽입하게 되면은 요 볼록했던 부위가 반대네요. 요 관절과 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부위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행성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저한테도 외래에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힘줄을 꼬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힘줄을 분명히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지 않는데 인공관절만 한다고 내가 팔을 어떻게 쓰냐라고 반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파란색 점이 이제 회전 중심축입니다. 어깨를 회전할 때 쓰는 이제 회전 중심축인데 이 회전 중심축이 아래쪽 그리고 안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구 선수들 보면 이제 볼록한 이 삼각근, 이 삼각근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 레버암, 지렛대라고 하죠. 지렛대가 조금 길어지고 그 삼각근의 그런 장력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회전근개가 더 이상 아닌 이 삼각근으로 팔을 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요약을 하면 네. 결국에는 회전근개를 꼬매지 않아도 우리 삼각근을 이용해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신기한데요. 이것도 치료 사례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72세 남성분. 네, 예. 72세 남성분이셨고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지금 이 환자분도 회전 중심축이 이쪽인 겁니다. 원래 요 관절와의 요 밑에 부위와 요 상완골의 이 부위가 평행하고 나란해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딸려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 견봉이라는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요 천장뼈와 그리고 상완골두가 거의 맞붙어 있는 모습이 좀 관찰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약간 견봉이 여기가 오목하죠. 살짝 들어갔는데 이거는 요 부위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여기를 깎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먹은 요거를 이제 비구화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구나 아실 필요는 없고 네네. MRI 상에서도 지금 이것도 앞에서 본 MRI죠. 하얀 거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네. 나쁘다고 하셨는데 많이 하였네요. 네, 여기가 하얀 것도 요 극상근의 힘줄이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딸려서
내측으로 딸려 들어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네. 회전축이 회전 중심축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팔도 계속해서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90도 이상 팔을 올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어, 이 뼈랑 부딪히는 예, 가성마비라고 해서 힘줄도 끊어지고 네. 회전 중심축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팔을 스스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가성마비 상태가 같이 네.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견봉 상완골 간격, 그러니까 이 상완골과 견봉 간격이 거의 소실이 됐죠. 요게 5mm 이하였고 또 견봉 비구화, 아까 견봉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 있었고, 그리고 나이는 72세셨고 가성마비 있으셨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따라서 제가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계획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게 됐고 지금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요. 이런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뭐 결과는 정말 좋습니다. 한 10분 수술하면 논문상에서도 그렇고 한 90% 이상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네네. 다만 이런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은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2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혹시 어깨가 좀 불편하셨거나 어깨 통증,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신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하나 바로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네, 54세시고 지금 이제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시고 통증이 있으신지 저희 김철 원장님께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왼쪽 팔이 네.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단을 1월 달에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운동 범위가 좁아져서 예. 첫째로 염증 주사로 한번 치료를 받고 네. 그다음 콜라겐 주사를 6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근데도 아직 통증이 있고 운동 범위도 여전히 좁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이후 치료나 혹은 운동, 재활 운동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을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콜라겐 주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6번을 맞으셨죠? 2주에 한 번씩 해서 6번 정도 맞았어요. 굉장히 작게 맞으셨구나.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 네. 부분 파열이 있다고 들으셨고, 그럼 MRI를 찍으신 거죠, 어머님? 초음파로만 했어요. 초음파로 보셨습니까? 네. 부분 파열과 동반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오십견입니다. 네. 지금 뒷짐을 왼팔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른손잡이시죠? 네네. 왼팔에 이제 오십견이 더 흔하게 부분 파열이 있을 때 잘 오는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뒷짐이 되세요? 여성 속옷 라인 잠그는 그 라인까지는 돼요. 그 라인까지는 되세요? 네. 혹시 밤에 지금 자다가 깨십니까? 네, 밤에 좀 아파요. 혹시 지금 방송에 저 보시면 네. 요렇게 팔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귀 뒤로 넘어가세요, 저처럼? 요 네, 동작은 귀 뒤로는 넘어가지만 선생님처럼 많이는 아닌데요. 많이는 안 넘어가시고요. 네, 넘어가긴 해요. 지금 뒷짐이 속옷 라인까지는 올라가시고 네, 이 맞아요. 외회전 단계가 그래도 귀 선까지는 오시면 네. 지금 현재는 오십견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시네요. 네. 그럼 부분 파열에 대한 치료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 파열의 정도가 그러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네. 부분 파열과 오십견이 같이 있을 때 경중을 나눠봐야 되는데 오십견이 더 심하냐 부분 파열이 더 심하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물론 환자분을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십견의 정도를 제가 유선상으로만 여쭤봤을 때는 오십견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십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 파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칭은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부분 파열을 지금 초음파로만 진단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 파열이 50% 이 힘줄의 두께가 이 정도라면
네. 반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콜라겐 치료나 아니면 이 염증 주사, 흔히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 치료만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정밀 검사를 꼭 좀 해주시고요. 네. 이 지금 유병 기간이 우리 환자분께서 이렇게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6개월 이상이 넘어가고 그리고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 있다면 그때는 네. 한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 50% 이상 네, 넘어가면 50% 이상이시라면. 네. 그거는 초음파만으로는 좀 알기 힘들고요. 정밀 검사를 꼭 좀 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상세하게 그 전화 상담 잘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김철 원장님과 본인의 이제 어깨 상태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일단 거부감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피하고 싶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봉합 불가능한 경우에 특히 극상건이라고 하는 위에 쪽 힘줄이 봉합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극상건을 꼬맬 수가 없으니까 네. 위에 쪽 힘줄을 꼬맬 수가 없으니까 아까 MRI에서 뭐 보였던 거랑 비슷하죠. 극상건은 여기 위에 있는데 이 극상건을 이렇게 꼬맬 수가 없으니까 극상건을 꼬매는 대신에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관절막을 이렇게 재건해주는 이런 수술입니다. 이거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뭔가 막이 생기니까 이 견봉, 위에 쪽 뼈, 지붕뼈와 아래쪽 상완골이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뼈와 뼈가 맞닿는 고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아까도 그 인공관절 케이스에서 이 뼈가 위에 견봉뼈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드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뼈와 뼈가 맞닿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네. 이런 지지체가 하나 있으면 뼈와 뼈가 맞닿는 통증을 굉장히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 수술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삼각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옆에 이렇게 볼록한 남자들 근육 때문에 이 상완골은 회전근개가 없으면 특히 극상건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관절막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면 이 상완골이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지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상완골의 불안정성을 잡아주고요, 첫째.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완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회전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삼각근을 사용하는 즉 지뢰대 기능이 좀 더 좋아져서 팔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상건을 꼬매지 않아도 상부 관절막 재건술만 하게 되더라도 팔을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 치료 사례 하나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네. 62세 여성분이시고 네. 예. 그래서 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견봉 그리고 요거 상완골 간격이 충분하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 여기 관절염이 없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요 MRI 보시면 또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요 하얀 게 할 때 보이시면 안 좋은 겁니다. 아. 요 견갑하건 요 MRI는 요 앞에서 본 MRI는 익숙하시겠지만 요거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네. MRI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앞, 여기가 뒤. 아까 앞에 쪽 힘줄이 견갑하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 힘줄이고 요 좌측 어깨에서 요 부위가 이제 찢어진 모양이고 요거를 관절 내시경이랑 매칭을 해보면 요 부위가 뼈 그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가 힘줄입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붙이면 될 정도로 끊어진 거고 이제 요거는 익숙한 여기가 이제 극상건 힘줄이 여기 있는데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이 끊어진 거고요. 요거를 내시경이랑 매칭을 해보면 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힘줄이 뭐 저쪽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여기 와서 뭐 끌어당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따라가면 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전상방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뭐 구분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알 필요는 없고 그 견갑하건은 봉합이 가능한 정도였고 이 견갑하건은 여기다 꼬매주면 되니까 네. 이만큼밖에 안 끊어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봉합이 가능한 정도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갑하건을 이렇게 수식화해서 계산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극상건은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화해 어느 정도 끊어졌고 이런 걸 다 대입해서 11.4%의 성공률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봉합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경갑학원은 꼬맬 수 있고 극상권은 봉합이 불가능하니까 관절경으로 경갑학원은 꼬매드리고 극상권은 봉합이 불가능하니까 극상권은 꼬매는 대신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시행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사진 볼게요.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이렇게 경갑학원은 꼬매서 수술 후 6개월째 사진을 보면 이 하얀색이 사라졌죠. 이렇게 경갑학원은 꼬매드렸고 네. 이게 이제 상부 관절막 재건술입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었던 곳에 이렇게 동종 진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재건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었던 이 공간이 이렇게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부 관절막 재건술입니다. 이 환자분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여기 좌측 어깨인데 우측 어깨도 이게 한 4년 전 사진이고 2년 전에 우측 어깨도 똑같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62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가 또 연결이 돼서 조금 빠르게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예, 연결 잘 되셨고요. 저희 원장님께 지금 증상 그리고 어떻게 좀 불편하신지 잘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교통사고로 네네. 어깨 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었더니 네,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70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수술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교통사고로 다치셨고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으셨습니까? 네네, 네, 해전근개 10년 파열이라는 되셨고.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네. 수술 후에 이게 이제 제가 넘어졌어요. 네. 네, 넘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네. 올리고 내리는 데는 불편하지 않는데,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네. 외회전 증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 네. 방송 보시고 계시면 오른쪽이십니까? 왼쪽 손이십니까? 오른쪽입니다. 그럼 오른쪽 손을 이렇게 저랑 같이 네. 한번 해보시면 네. 팔꿈치 붙이고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세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유지도 안 되시겠네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럼 어머니 확실히 이거는 네. 넘어지시면서 극하건하고 소원건이 아마 끊어지셨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끊어졌다고요? 예, 이거 확실히 지금 이렇게 안 되시면 그럼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저 따라서 이렇게 뭔가 컵에 물을 이렇게 마시듯이 네, 그게 안 올라갑니다. 이거 안 올라가시죠? 예. 이렇게 나팔 부는 자세도 안 되신다면 네. 이건 확실히 이 외회전과 관련된 이 뒤쪽 힘줄들에 확실히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얘가 약간 근육이 빠지고요. 맞습니다. 예, 근육이 빠지고 약간 그 옆에 팔 거석에는 함몰이 돼간 것 같아요. 그럼 근육 위축까지 있으시다면 예. 네, 어머니 물론 제가 네. 신경학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목에서의 디스크, 즉 신경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어깨의 요인만 제가 분석을 한다면 네. 그거는 극하건과 소원건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70이 넘으셨고 예전에 수술받은 이력이 있다면 네. 어머니가 그리고 지금 통증이 조금은 심하시다면 통증은 별로 없어요. 통증 없으시다면요, 어머니. 예, 쏙쏙쏙쏙 좀 애린다 그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네. 통증이 지금 경미하시다면요. 그리고 목에, 즉 목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것만 아니시다면 그렇다면 그냥 통증이 경미하면 지내시다가 만약에 이게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크게 없으시고 통증도 경미하시다면 시간이 지나시고 나서 역행성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차 원장님과 다양한 어깨 통증, 어깨 파열됐을 때, 힘줄이 파열됐을 때 치료법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나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까지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나온 거는 네.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아이고 저 뭐 꼬매지 못한다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이 꽤 요즘 계시기 때문에 봉합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좀 고난이도 케이스를 들고 나온 거고 네, 좋네요. 하지만 이러기 전에 그렇죠. 빠른 진단과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아서 이런 단계까지 가시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네. 어깨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근처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올바른 진료, 올바른 치료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